한양 최고 부호 김대감의 저택에는 기품 있는 본처 조마님과 야욕에 찬 첩실 향심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자라는 굴레를 쓴 명하는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대나무처럼 곧은 성정을 갈고 닦으며 성장합니다. 조마님은 명하를 모질게 매질하며 산송절로 쫓아내고 명하는 성공하여 생모인 향심을 호강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라 믿었던 향심이 탐욕에 눈멀어 타락해가는 동안 산사에는 정체 모를 은밀한 도움의 손길이 매달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어미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며 장원급제와 함께 밝혀질 한 집안의 거대한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야심한 시각 한양 도성 안에서도 으뜸가는 부자라. 소문난 김대감의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밤이 깊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창호지 문 위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엉겨붙어 일렁였고 담장 밖까지 간드러지는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밤손님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대감의 첩실 향심이었습니다. 천안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하게 향심의 자태는 가히 도화살이 낀 듯 무사내들의 혼을 쏙 빼놓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향심은 붉은 비단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린 채 대감의 무릎에 앉아 교태 섞인 몸짓으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대감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 어찌 이리 술잔을 비우시는 속도가 더디십니까? 제 마음이 타들어가옵니다. 어서 이 잔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꿈결 같은 밤을 보내시지요. 김대감은 향심의 농염한 자태와 코끝을 찌르는 짙은 분, 냄새에 취해 몽롱한 눈빛으로 허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향심의 손길이 대감의 옷고름을 느릿하게 풀며 가슴팍을 파고들자 대감은 나라실도 집안일도 모두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여인에게만 매달렸습니다. 향심은 그런 대감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대감을 향한 연정 대신 탐욕스러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질의 배 아파 낳은 아들 명하를 어떻게든 이 집안의 기둥으로 세우고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본처 조마님을 기필코 안방에서 몰아내겠다는 독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향심에게 김대감은 사랑하는 지아비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 줄 든든한 동아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안채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조마님의 방은 한겨울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서늘했습니다. 조마님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첩실의 낯뜨거운 소리에도 그녀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바늘을 쥔 손끝에 퍼렇게 힘줄이 돋아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마님은 명문가 규수답게 기품이 흘렀으나 그 눈빛만큼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향심이 지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이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죄 없는 명하까지 어떻게 망가뜨릴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조마님은 바늘로 천을 찌르듯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안방마님의 무거운 책임감과 다가올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침묵이었습니다. 천안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향심에게 오히려 도끼 품은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진주 교방에서 이름 깨나 날리던 기생이었으나 김대감의 눈에 들어 첩실로 들어앉은 후로는 타고난 새끼와 눈치로 집안의 실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사랑채는 사실상 향심의 안방이나 다름없었고 곳간 열쇠만 조마님에게 있을 뿐 집안의 대소사는 향심의 입김 없이는 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섯을 펄어난 채보다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사랑채 눈치를 더 살피는 형국이었습니다. 향심은 매일 밤 대감의 술상을 바울리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감의 혼을 빼놓았습니다. 대감 제 아들 명하가 이번에 글 공부를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아십니까? 서당 훈장님도 그 총명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 하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안방마님 눈치 좀 보지 마시고 우리 명하에게도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해주셔야지요. 향심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은 달콤했으나 그 속에는 무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명하는 사랑스러운 자식이기 이전에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향심은 명하가 장원급제만 한다면 서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 또한 정실부인 자리를 꿰찰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대감이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면 향심은 대감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감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실 겁니까? 명하가 벼슬길에 오르면 저 콧대 높은 조마님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감은 그저 허어 웃으며 향심의 볼을 쓰다듬을 뿐이었지만 향심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걸치며 매일 다짐했습니다. 내 기필코 저 차가운 안채의 주인이 되어 내 발 아래 모든 것을 꿀리고 말리라. 향심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분 냄새는 집안 전체를 휘감으며 위태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야욕은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김대감의 집안을 서서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명하는 그런 어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밤늦도록 책을 읽었지만 그 책장 넘기는 소리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김대감 댁의 하루는 분주하게 시작되었으나 명하의 처소만큼은 외딴 섬처럼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하는 첩실 향심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라는 굴레를 태생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아비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나 명하에게 주어지는 대우는 남만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집안에 기강이 서지 않은 탓에 하인들조차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척했으나 뒤돌아서면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기생 뱃속에서 나온 주제에 도련님 행세를 하려 드니 우습지 않은가. 밥상을 가져오는 하인의 손길은 거칠었고 반찬은 식어 빠진 것 일색이었습니다. 심지어 빨랫감을 던져두고 가거나 명하가 지나갈 때 일부러 딴청을 피우며 인사를 하지 않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법도 하건만 명하는 그들의 무례함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명하의 성정은 흙탕물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향심이 화려한 비단옷과 짙은 화장으로 치장하며 욕망을 드러낼 때 명하는 오히려 색바랜 무명 옷 한 벌을 단정히 입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고 책을 읽는 자세는 대나무처럼 꼿꼿하여 비록 옷차림은 남루할지라도 그 깊음만큼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비록 서출이라 과거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었으나 그는 원망 대신 실력을 갈고 닦는 길을 택했습니다. 군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명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향심은 아들이 자신의 한을 풀어줄 도구라 여겨 닥달했지만 명하에게 글 공부는 입신양명을 넘어선 사람의 도리이자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가끔 마당을 거닐 때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으나 명하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글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올곧은 심지는 언젠가 썩은 동아줄이 아닌 튼튼한 거목이 되어 집안을 지탱할 제목임을 암시하고 있었으나 집안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명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밤하늘의 달만이 홀로 깨어 책을 읽는 명아의 그림자를 길게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아는 외로움과 멸시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우며 하루하루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평화롭던 마당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인연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개야. 이게 얼마짜리 비단인 줄 아느냐. 향심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여종이 널어놓은 빨래를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향심이 가장 아끼는 진홍색 비단 치마에 시커먼 흙탕물을 튀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향심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손에 든 부채로 여종의 머리통을 내려치려 했고 겁에 질린 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 빌고 있었습니다. 당장 멍석을 말아라. 내 오늘 인연의 종아리를 다 찢어 놓을 테니 집안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만 서슬퍼런 향심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여종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담장을 넘어가고 향심의 고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명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 읽는 소리 대신 소란스러운 고함이 들려오자 책을 덮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아는 흙투성이가 된 채 벌벌 떠는 어린 여종과 도끼 오른 어머니 향심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마당으로 내려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명아는 입고 있던 새하얀 도포를 벗어 흙탕물 웅덩이 위에 툭 던져 깔았습니다. 수름백의 도포가 검은 흙물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명아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종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옷은 다시 지으면 그만이나 사람의 몸은 한 번 상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의 실수가 비록 크다 하나 어찌 물건이 사람보다 귀하겠습니까? 명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향심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어미가 아래 것을 훈계하는 중에 끼어들다니. 명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분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 대신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아랫사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의 불찰이니 그 죄는 마땅히 제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올곧은 태도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첩의 자식이라 무시하던 도련님이 천한 종련 하나를 구하겠다고 자신의 귀한 옷을 버리고 매를 자청하다니 이는 실로 대인배의 풍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향심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말문이 막혀 부채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명아의 하얀 속적삼 위로 아침 햇살이 비추자 흙탕물에 젖은 도포와 대비되어 그의 모습은 마치 진을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안채마루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조마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조마님은 명아가 흙탕물에 던진 도포 자락과 그 위에 무릎 꿇은 명아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감동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천한 피가 흐르는 주제에 양반 흉내를 낸다는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조마님은 치마폭을 단정히 정리하며 마당으로 내려와 명아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명아의 위로 검게 드리워졌습니다. 내 놈이 감히 제 분수를 모르고 위선을 떠는구나. 천출이 겉멋만 들어 아랫 것들의 환심을 사려 하다니 이 집안의 법도가 우스워 보이더냐. 조마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구석구석을 찌를 듯 날카로웠습니다. 명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 회초리를 가져오너라. 조마님의 불호령의 하인 하나가 벌벌 떨며 물풀의 나무 회초리를 대령했습니다.
조마님은 하인의 손에서 회초리를 거칠게 낚아채 직접 들었습니다. 거더라 명하는 말없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나자 조마님은 망설임 없이 팔을 휘둘렀습니다. 매서운 바람 소리와 함께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짝짝짝 회초리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명아의 몸이 휘청거렸으나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가 넘어가자 명아의 종아리에는 시뻘건 피멍이 들고 기어이 핏방울이 맺혀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향심은 발을 동동 구르며 대감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조마님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감이 나서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저 치마폭을 쥐어뜯으며 어머어머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명아는 신음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어 흙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독한 모습에 지켜보던 늙은 하인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마님은 회초리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내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명아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야 조마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피 묻은 회초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조마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명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는 건방지게 굴지 말거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돌아서는 조마님의 뒷모습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명아의 종아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도포 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춘 깊은 밤, 향심의 처소에서는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비릿한 약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향심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명아의 터진 종아리에 귀한 연고를 듬뿍 발라주며 연신 눈물을 훔쳐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처럼 날카롭고 집요하게 명아의 가슴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아야, 이 어미가 천에서 내가 이런 모진 꼴을 당하는구나. 저 독한 조마님이 우리 모자를 기어이 이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붙이게 하려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 향심은 피멍든 아들의 살결을 어루만지며 원망서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향심은 명아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대며 눈에 도끼를 가득 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보란듯이 과거에 급제하여 저 콧대 높은 조마님을 내 발 아래 꿀리고 이 집안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어미도 사람답게 살고 너도 서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 알겠느냐. 향심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향한 뒤틀린 욕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아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그 상처 위에 복수심이라는 독을 뿌려 장차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칼날로 갈고 닦으려 하였습니다. 명아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과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갈망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조마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오기, 그리고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연민이 뒤섞여 명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뜻을 이루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명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종아리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어미의 한 서린 기대가 명아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명아의 밤은 어미의 욕망과 자신의 고뇌 사이에서 하얗게 지새워져 갔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어느 날, 밤 집안의 기둥이던 김대감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건장하던 대감이 하루아침에 곡기를 끊고 신음하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으나 향심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향심은 대감의 병수발을 든다는 핑계로 사랑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안방마님인 조마님조차 방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쌉싸름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향심은 식은땀을 흘리는 대감의 이마를 정성스레 닦아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심의 행동은 병구안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대감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안방의 가구들을 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으며 대감이 머리맡에 숨겨둔 곳간 열쇠의 행방을 알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대감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향심은 대감의 귓가에 대고 우리 명아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실 것인지, 곳간 열쇠는 어디에 두셨는지를 끈질기게 되물었습니다. 향심의 눈에는 지아비의 고통보다 그가 쥐고 있는 권력과 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조마님은 사랑채를 장악하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향심의 꼴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향심은 대감의 보양식을 핑계로 비싼 사내진미를 사들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가 하면 집안 하인들을 불러 제멋대로 명령을 내리며 기세를 부렸습니다. 사랑채 근처에는 향심의 웃음소리와 대감의 신음소리가 묘하게 뒤섞여 흘러나왔고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조마님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깊고도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향심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고 마침내 조마님은 결단을 내린 듯 명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명아는 어머니 향심의 등살에 밀려 안절부절 못하다 조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마님은 병석에 누운 지아비를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명아를 보자마자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산속 깊은 절로 떠나거라. 과거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기 전까지는 이 집 대문을 다시 밟을 생각도 말거라. 조마님의 한마디는 명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명아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축객령이었습니다. 명아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고 조마님을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사내구실 못하고 빌빌거리는 꼴을 더는 내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서자라는 이름조차 박탈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조마님은 매정하게 등을 돌리며 명아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명아는 원망스러운 눈물을 머금고 조마님의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심은 명아가 쫓겨난다는 소식에 펄펄 뛰며 조마님에게 달려들었으나 조마님은 대감의 병을 핑계로 집안 기강을 세워야 한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명아는 눈보라가 치는 매서운 겨울날 혹겹이나 다름없는 얇은 옷차림으로 괴나리 보찜을 꾸려야 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 산속으로 향하는 명아의 발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대문의 육중한 소리에 명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마님을 향한 사무치는 원망이 명아의 어린 가슴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아가 집을 떠나던 날 한양 도성에는 살을 애듯 시린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보찜 하나를 등에 메고 대문을 나서는 명아의 뒤로 육중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명아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병석에 누운 아버님과 눈물로 배웅하던 어머니 향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조마님의 서슬 퍼런 불호령을 거역할 힘은 명아에게 없었습니다. 명아는 산새조차 얼어 죽는다는 깊은 산속의 절을 향해 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고 추위가 뼈마디를 저미게 하였으나 명아는 입술을 깨물며 오직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사에 도착한 명아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방구들, 대신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작은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명아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책을 펼쳤습니다.
배고픔이 창자를 끊어놓을 듯 찾아오고 추위가 잠을 방해할 때마다 명아는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던 조마님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원망을 삼켰습니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 향심을 호강시켜 드리고 저 오만한 조마님 앞에 보란듯이 서리라. 명아는 원망을 잉크 삼아 글자를 한자 한자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마다 소쩍새 우는 소리를 벗삼아 독경 소리보다 더 크게 글 읽는 소리를 내며 명아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였습니다. 한겨울의 산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이 감돌았으나 명아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달빛에 의지하고 달빛조차 없는 날에는 눈의 빛을 빌려 글을 읽었습니다. 명아의 손가락은 붓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동상에 걸려 진물이 흘렀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자라는 출생의 굴레와 집안에서 당했던 수모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조마님을 향한 복수심이 명아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명아는 매일 아침 차가운 계곡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명아의 학문은 더욱 깊어갔고 그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야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아가 산속에서 고구분투하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향심의 탐욕으로 인해 더욱 탁하게 변해갔습니다. 대감의 병세가 위중해져 말문이 막히자 향심은 기다렸다는 듯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인장을 몰래 손에 넣고 곡간의 쌀과 비단들을 내다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향심은 그 돈으로 화려한 장신구를 사들이고 밤마다 젊은 왈패들을 사랑채로 불러들여 은밀한 술판을 벌였습니다. 대감이 신음하며 물 한 모금을 찾을 때도 향심은 비단 치마를 끌며 왈패들과 어울려 웃음소리를 담장 밖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향심의 타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들 명아가 과거 공부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하인들은 향심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으나 조마님은 그저 안채에 머물며 이 모든 광경을 침묵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향심은 조마님이 겁을 먹고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 믿으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짙은 분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였고 대감의 병실은 돌보는 이 없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명아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미 욕망의 늪에 빠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향심은 명아가 급제하기만을 기다리며 벌써부터 안방마님 자리에 앉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재산을 빼돌려 사들인 비단과 보석들을 방 안에 쌓아두고 매일같이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였습니다. 왈패들과 어울려 노름을 즐기며 대감의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는 향심의 모습은 흡사 독이 든 꽃과 같았습니다. 정작 산사에서 아들이 겪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들이 가져다 줄 권력만을 탐하였습니다. 집안의 법도는 무너지고 하인들은 향심의 횡포에 지쳐갔습니다. 명아가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의 자리는 이미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괴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산사의 겨울이 정점에 다다랐을 무렵 명아에게 정체불명의 보따리가 매달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절 입구에 누군가 두고 간다는 그 보따리 안에는 명아의 눈을 의심케 하는 귀한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아닌 질 좋은 서책들은 물론이고 기력을 보충해줄 커다란 산삼 두 뿌리와 밤샘 공부로 지친 눈을 밝혀줄 결명자차가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명아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향심이 자신을 잊지 않고 이 깊은 산골까지 정성을 보내주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명아는 매일 밤 보따리에서 꺼낸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산삼을 씹으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대감집의 눈총을 견디며 이 귀한 것들을 마련하셨겠구나. 명아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때마다 보따리를 침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이름도 서신도 없었으나 명아에게는 그것이 어머니의 무언의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은 어느새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명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보따리를 싸던 손길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정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말입니다. 보따리 안의 속옷은 명아의 몸에 꼭 맞았고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정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아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듯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산삼은 쓰디썼지만 명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명자차는 침침했던 눈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명아는 이 모든 것이 향심의 희생이라 믿으며 더욱 채찍질하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안방마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아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왜곡된 효심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보따리 속의 물건들은 명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그는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를 사흘처럼 쓰며 글 공부에 몰입하였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향심이 요란한 가마를 타고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명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보내주신 보따리 덕분에 제가 이만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명아의 말에 향심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얼굴색을 바꾸어 아첨하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장하다. 내 너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느냐. 하지만 향심의 목적은 아들의 건강이나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명아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감의 숨이 가쁘니 이제 곧 유산 상속을 정해야 한다. 이 서류에 내 인장을 찍어라. 그래야 저 독한 조마님이 한 푼도 못 챙기게 막을 수 있다. 향심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따뜻한 눈길 대신 오직 재물을 향한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아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이 시기에 어찌 재물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까? 명아의 물음에 향심은 화를 내며 인장을 찍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명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결국 시키는 대로 인장을 찍어주었으나 향심이 떠난 뒷모습을 보며 지울 수 없는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향심은 아들의 안부보다 문서가 훼손될까 노심초사하며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아는 어머니가 남기고 간 분 냄새가 왠지 모르게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사에서 보낸 보따리의 정갈함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향심의 천박한 행동들이 명아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보따리를 보내신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아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외에 누가 나를 챙기겠는가 하며 애써 의심을 지우려 노력하였습니다. 향심이 보여준 탐욕은 명아의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얹어 놓은 듯 무거웠고 명아는 씁쓸한 기분을 뒤로한 채 다시 책상을 마주하였으나 글자가 자꾸만 흩어져 보였습니다. 향심이 남기고 간 서늘한 잔상을 뒤로한 채 명아는 서둘러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할 채비를 하였습니다. 보따리 속에 든 마지막 산삼을 다려 마시며 기력을 보충한 명아는 어머니가 보내주셨다. 믿는 그 두툼한 누비옷을 껴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생들의 활기찬 소리로 가득하였으나 명아의 마음속에는 향심이 보여준 탐욕스러운 눈빛이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아는 주막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변해버린 모습과 자신에게 전해진 보따리의 정체에 대한 의문으로 복잡하기만 하였습니다. 명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결과로 증명하리라. 그리하여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난천하에 보여주리라. 명하의 눈빛은 한양 도성의 성벽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명하는 웅장한 궁궐의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이 모인 과거 시험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명하는 자리를 잡고 앉아 붓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날 밤 명하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향심이 보낸 하인이 은밀하게 명하를 찾아와 전한 서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아들의 건승을 비는 말 대신 급제 후 명하가 휘둘러야 할 권력의 용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진 빚을 탕감해줄 고관에게 줄을 대고 나의 뒷배가 되어줄 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하라. 향심의 글씨는 탐욕에 젖어 휘갈겨져 있었고 명하는 그 서찰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당부가 아니라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으는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명하는 서찰을 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양 도성의 화려한 불빛이 일렁였지만 명하의 방 안은 오직 침묵과 절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산사로 보낸 것은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단 말인가. 향심의 서찰은 명하가 그동안 쌓아온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명하는 서찰을 촛불에 태우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내었습니다. 자식을 출세의 도구로만 여기는 어머니의 비정한 욕심 앞에서 명하는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하고 또 자문하였습니다. 명하는 괴나리 보찜 속에 든 누비옷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이 옷을 지어 보낸 정성마저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명하의 가슴을 난도질하였습니다. 하지만 명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험장에서 필시 답을 찾으리라. 명하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마시며 붓을 다시 정돈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명하의 눈앞에 놓인 시제는 공교롭게도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명하는 붓을 들었으나 차마 첫 글자를 떼지 못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향심의 일그러진 얼굴과 산사로 전해졌던 따뜻한 보따리의 온기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명하를 괴롭혔습니다. 명하는 잠시 붓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향심이 보낸 서찰 속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효라면 그것이 과연 사람의 길이라 할 수 있을까. 명하는 가슴 한구석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주변 유생들이 일필이지로 답안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하는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하였습니다. 명하는 다시 붓을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향심의 요구가 아닌 자신이 산사에서 느꼈던 그 이름 모를 정성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핏줄의 굴레보다 무거운 것이 은혜의 무게이며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어미는 진정한 어미라 할 수 없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명하의 글은 한자 한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문장은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답안지를 채워갈수록 명하의 가슴 속을 짓누르던 일구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정한 효는 어미의 그릇된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명하의 주장은 시험관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명하의 논리는 거침없었으며 문체는 수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답안지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자식은 마땅히 간언하여 그 허물을 덮지 말아야 한다는 구절을 쓸 때 명하의 손끝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렸습니다. 시험장의 감독관들은 명하의 답안지를 보고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하는 글을 마친 뒤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향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비로 거듭나겠다는 명하의 의지는 종이 위에 붉은 선혈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명아는 시험장을 나서며 한결 가벼워진 어깨를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명아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치고 주막으로 돌아온 명아는 알 수 없는 허탈감과 허기짐에 시달렸습니다. 명아는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산사에서 가져온 보따리의 보자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어머니의 정성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자세히 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틈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 빛에 비친 보자기의 귀퉁이에서 묘한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아는 서둘러 등잔불을 켜고 그 문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조마님의 친정 가문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독특한 매듭 방식과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연꽃 자수였습니다. 명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마님의 솜씨가 분명하다. 명아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조마님은 명아를 쫓아냈던 그 차가운 분이 아니었습니까? 명아는 보따리 속에 들었던 서책들을 하나하나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책장 갈피마다 적힌 꼼꼼한 주석과 정갈한 글씨체는 향심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명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매질을 하고 산속으로 내쫓았던 조마님의 진심을 말입니다. 향심의 품에 있었다면 명아는 결국 어미의 욕망에 오염되어 한낱 도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조마님은 명아를 그 지옥 같은 탐욕의 치마폭에서 떼어내어 홀로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명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명아는 조마님이 지어 보낸 누비옷을 품에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매질은 사실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사랑이었고 산사로의 유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향심이 보낸 서찰의 추악함과 조마님이 보내주신 보따리의 정갈함이 대비되며 명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낳아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 하더니 명아에게 진정한 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명아는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조마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껍데기 속에 감춰진 따뜻한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스러웠습니다. 명아는 이제야 자신이 장원급제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향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마님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아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오해를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았습니다. 명아는 조마님이 보내주신 솜옷을 품에 안고 그녀의 깊은 속내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이토록 치밀하고 정성스럽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마님은 명아가 자신을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명아는 향심이 보낸 추악한 청탁 서찰과 조마님이 보내주신 숭고한 솜옷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욕심이었고 하나는 자식을 참된 선비로 키우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명아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장원급제라는 영광은 조마님의 희생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명아는 사당 쪽을 향해 깊이 절하며 다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이는 향심이나 저를 진정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마님이십니다. 명아는 장원급제자 발표를 앞두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장원급제보다 더 소중한 진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명아의 눈빛은 이제 복수심이 아닌 깊은 감사와 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아는 한양의 거리를 거닐며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화려한 시장통의 소음도 이제는 명아의 평정심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답안지의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것이 조마님께 올리는 마지막 고해성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급제를 하게 된다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먼저 돌려야 할지 명하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심이 기대하고 있을 화려한 잔치판이 아닌 조마님이 홀로 지키고 계실 적막한 안채가 명하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었습니다. 명하는 가슴 속에 품은 조마님의 누비옷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그 옷의 온기가 명하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 전체를 뒤흔드는 육중한 북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이 붙었다는 소식에 팔도 강산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유생들의 행렬로 인해 시험장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성명을 확인하려는 이들의 처절한 아우성과 낙방의 고배를 마신 자들의 탄식, 그리고 기쁨에 겨워 실성한 듯 웃어대는 비명이 뒤섞여 시험장 앞은 흡사 돛대기 시장과 같았습니다. 명하는 보찜을 단단히 여미고 군중 사이를 헤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으나 명하의 눈동자는 하얀 종이 위를 매처럼 날카롭고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어지럽게 나열된 가운데 가장 높은 곳 붉은색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장원급제자의 자리에 김명하라는 세 글자가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명하의 주변에서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정적이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명하는 홍패를 받아 들고 임금님께 사은숙배를 올리는 내내 조마님의 소못을 품에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백마에 올라 한양 거리를 유람하는 삼이류가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장원 도령의 수려한 외모와 당당한 기계에 연신 찬사를 보냈으나 명하의 눈은 오직 고향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꽃가루가 휘날리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그 화려한 축제의 소음 속에서도 명하는 산사에서의 시린 밤과 조마님이 홀로 바느질했을 적막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 영광은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며 오직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진정한 어머니의 정성에 대한 보답이어야만 했습니다. 명하는 말 위에서 화려한 도성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뒤틀린 천륜을 바로잡으리라. 명하의 눈빛은 한양의 성벽보다 더 단단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사명감이 명하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으나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파발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김대감 댁대문 앞에 당도하여 명하의 장원급제 소식을 알리자 집안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향심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쳐나와 미친 듯이 웃어대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보았느냐, 내 아들 명하가 장원을 했다. 당장 소를 잡고 술통을 열어라. 향심은 대감의 곡간 열쇠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미리 사들였던 화려한 옷감과 보석들로 온몸을 치장하였습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안방마님 자리에 앉아 조마님을 내쫓고 집안을 제 마음대로 주무를 생각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향심에게 명하의 급제는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꿈꿔온 추악한 욕망의 성벽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향심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창한 잔치를 준비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금이환영하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가장 비싼 술을 내오고 광대들을 불러 모아라. 향심의 눈에는 지아비인 대감의 병세나 아들의 고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원급제자의 생모라는 권세에 취해 눈을 번뜩이며 하인들을 닥달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안채 깊숙한 곳에서 소식을 들은 조마님은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향심의 천박한 웃음소리와 요란한 풍악 소리에도 조마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은 눈 사이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하다 명하야 험한 길을 잘 견뎌주었구나. 조마님은 명하가 자신의 진심을 영영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올바른 선비의 길을 걷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잔치 의상 대신 평소와 다름없는 낡고 색바랜 옷을 입은 채 아들이 돌아올 문 앞을 향해 묵묵히 기도를 올리며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환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마님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쓸쓸해 보였으나 그 속에 담긴 모정만큼은 바다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향심의 소란스러운 잔치 준비와 조마님의 고요한 기도가 대비되며 집안의 기류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이제 집안의 권력이 향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향심은 명하를 앞세워 안방으로 들이치려 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원 급제하신 도령님을 모셔라. 그리고 저기 저 그늘진데 서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짐 쌀 준비나 하라고 일러라. 향심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도끼와 승리감에 도취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향심의 기세에 눌려 아첨하는 말을 내뱉기에 바빴고 조마님은 그저 마당 구석 한편에서 낡은 소복 차림으로 묵묵히 명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내려선 명하의 눈빛은 서리빨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하는 자신을 껴안으려는 향심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향심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의아해하는 순간 명하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명하는 성큼성큼 걸어 마당 구석 그늘진 곳에 홀로 서 계신 조마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명하는 화려한 관복 자락을 흙바닥에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명하가 이제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돌아왔나이다. 명하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바위보다 단단하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명하는 품속에서 향심이 시험 전날 보냈던 추악한 청탁 서찰과 산사로 매달 전해졌던 조마님의 누비옷을 동시에 꺼내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낳아준 이는 저기 화려하게 치장한 향심이나 자식을 이용해 제 배를 불리려 한 자를 어찌 어미라 부르겠습니까? 명하의 사자 후에 향심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하는 조마님이 지어 보낸 옷의 정교한 바느질과 그 안에 담긴 눈물겨운 사랑을 조목조목 고하며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지를 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저를 산사로 내쫓은 것은 저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저를 매질하신 것은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명하의 눈물 어린 고백에 구경하던 이들은 모두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향심의 추악한 서찰을 돌려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향심은 자신의 죄와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쥐구멍을 찾듯 방으로 숨어들었고 명하는 조마님의 손을 정중히 받들어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김대감 댁의 뒤바뀌었던 법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명하는 장원 급제자로서의 명성보다 조마님의 아들로서 불리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명하는 청렴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평생 조마님을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모시며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조마님 또한 명하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고 향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과 참된 모정이 더 귀하다는 이 이야기는 후세에도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욕망의 눈먼 생모보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끈 정모의 깊은 사랑이 참으로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이 담긴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